자, 일단 닮은 두 번째 단원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단원 시험은 다음 주 언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본다고 얘기했지. 오늘 몇 단원이에요? 자, 했고 오늘도 자 A 단계가 지금 책에 나온 게 네 페이지 맞죠? 2페이지만 해요? 자, 오늘도 두 페이지만 할 건데 자, 이 단원부터가 개념상 어렵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풀 때가 더 힘들 거야. 더 첫 단원에 비해서. 아, 알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닮음의 개념을 숙지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네? 그 닮음을 좀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잘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모래시계다. 더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고 빠르게 닮음의 삼각형을 찾아 나가서 풀 수 있는 이론들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중에 두 번째 단원이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삼각형에서의 평행선이 주어져 있으면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오늘 하는 건 이 삼각형에 대한 재미를 주로 할 거야. 다음 시간에는 평행선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있잖아요. 삼각형에서 왜 거의 다 합동 조건 그런 거 왜 다 삼각형이에요? 자, 삼각형을 내가 주로 많이 다룬다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런 거 합동 다 사각형 안 만들고 삼각형만 만들고? 잘 안 쓰니까 안 만들었겠지 아무래도. 아. 편의상 많이 안 쓰니까. 자, 삼각형에서의 평행선과 이거 뭐 자, 3분의 길이의 비를 한번 따져볼 건데 일단 공식 외우는 거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게끔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게 문제가 공식 알았다고 땡이 아니라 찾아내는 게 처음에 조금 숙달이 필요해요. 알았죠? A 단계도 처음에 니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야. 자, 방금 쓴 게 결국엔 내용이 뭐였냐? 삼각형에서의 평행선과 3분의 길이의 비라고 썼는데 이 내용은 결국에 뭐냐면 삼각형의 평행선이 주어져 있을 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삼각형 과라고 하자. 말이 좀 안 맞네. 삼각형과 평행선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오늘 얘기의 주제가 이 노란색 한 줄이에요. 책에 보면은 첫 장에 공식이 3개 나와 있지? 그림 3개, 6개 나와 있지. 개수는 6개죠? 자, 공식은 3개인데 개수는 6개가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거기 책에 나온 순서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거랑 똑같은데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첫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각 공식마다 워낙에 많이 쓸 거라 이름 붙여줄 거다. 우리 소공식도 이름 붙였잖아. 그거랑 똑같이 얘도 뭐예요? 공식 3개마다 이름을 다 붙일 거예요. 헤드샷. 자, 헤드샷 회사 공식이요. 소공식하고 똑같은 거였어? 네. 예? 뭐라고요? 이제 알았어, 그거를? 자, 첫 번째 그림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자, 내부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일단 조건이 중요해. 삼각형과 평행선이 주어질 때가 있지. 근데 배속 삼각형 하니까 주어져 못 있어요? 쓰겠던데. 예? 쓰는 거를? 뭘 써? 아니 그니까요. 배속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응? 아닌가? 뭘 대접해? 근데 배속하고 하는데 어떻게 쓰니 너는 그러면? 다 듣고 마지막에 다 써있을 땐 멈추고 자. 쓰는 거죠. 아. 나 그냥 보면서 써. 자, 잘 봐라. 지금 그래. 빨간색이 뭐냐면, 맞아. 밑변하고 평행한 선분인데, 잘 보시면. 네. 자, 이렇게 삼각형과 평행선이 주어져 있을 때 얘랑 똑같은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 하나가 또 나와 있을 거야. 자,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 네. 자, 첫 번째 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뭐 꼭지점 써볼까? 자, 거기 책에는 그냥 뭐 상관없다. 아무렇게나 하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면 하겠습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맞아요. 상관없어. 닮음이죠. 왜 닮음이냐면 이렇게 동의각 이렇게 동의각이잖아. 네. 그리고 이쪽 각은 공통이잖아. 네. 따라서 첫 단원에서의 시선으로 보면은 둘은 당연히 닮음이야. 에이. 근데 이제는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하나 원리를 만들 수 있냐면 닮음을 찾으면 항상 대응변 갖다가 닮은 비를 찾았지. 맞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닮은 비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잘 봐라. 길이를 그냥 다 표시해 볼게.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B, 스몰 C, 스몰 D, 그리고 이쪽에 여기를 스몰 E, 여기를 F라고 하면은 스물을 대응변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A랑 B가 대응변이지. 네. 맞니? 그다음에 C랑 D가 마찬가지로 대응변이지. 네. 그리고 E랑 F도 대응변이지. 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건 네. 첫 단원 얘기잖아. 네. 닮음인 거 찾고 A의 닮음이지. 닮음인 거 찾고 대응하는 변끼리 길이의 비를 따져보면 얘랑 셋이 무슨 비야? 닮은 비인 거잖아. 첫 단원 내용이죠. 새로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너무 많이 쓸 거고 당연한 거다 보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처음 조건은 뭐였어요? 삼각형 내부에 빨간색 평행선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이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빠르게 이제는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조건 닮음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게 1번에서 나와 있는 변의 길이에 의한 공식인데 앞으로 너무 많이 쓸 거라서 이름을 좀 붙여주라고 합니다. 자, 외울 때는 일단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평이. A 대 B죠? 네. A 대 B죠? 그러면 A랑 B가 여기 있잖아. 그럼 길이의 B가 A 대 B의 길이의 B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 대 D의 길이의 B와 그럼 밑에 녹색으로 그리긴 했지만 E 대 F의 길이의 B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짝 지어서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걸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자, 길이를 좀 유치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소공식과 거의 유사한데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을 보면은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AB인데 작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AB잖아. 오케이? 근데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짧은 것 때 긴 변순으로 썼죠 지금. 네. 근데 전체 길이에서 봤을 때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선분의 1.1 부분 아니니? 네. 여기 있는 C도 전체 길이 D에 의해서 봤을 때에는 이 D의 1.1 부분이잖아. 네. 이해됐어요? 근데 물론 얘는 달라요. 얘랑 얘는 따로따로 그려져 있으니까 1.9번은 아닌데 얘랑 얘만 봤을 때에는 주황색 대 주황색, 주황색 대 주황색이 일정 부분과 전체의 길이, 일정 부분과 전체 길이의 길로 구성이 돼 있어서 요거를 줄여서 부분 대 전체 공식이라고 부를 거야. 부분 대 전체 공식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많이 쓸 거라서. 물론 이거는 책에 안 나오긴 근데 부분 대 전체 공식 말이 길지. 네. 그럼 앞자만 떠서 앞으로는 우리끼리는 부전 공식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럼 머릿속에 야 이거 무슨 공식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부전 공식이요 라고 하면은 이 그림이 일단 딱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자, 그림으로 외우자. 부분 대 전체, 부분 대 전체. 물론 얘는 부분 대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가 더 짧잖아. 그래서 그냥 편의상 부분 대 전체라고 해서 외우시는데 자, 이 공식을 일반따로 쓴 이유는 제일 많이 써서 그렇고요. 무엇보다 거기에 있는 세 개의 공식하고 비교했을 때 얘 많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 독특하다고 하기보다는 얘밖에 못 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야 이게 왜 나왔어? 두 삼각형의 닮음이니까 대응하는 변길이 길이의 비가 닮은 비로 같으니까 쓴 거잖아. 네. 어색한 거 없잖아. 근데 그 중에 조건이 평행선이 주어질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거기에는 공식들이 다 평행선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랑 동일한데 어쨌든 니네가 닮음을 찾고 나서 니네가 구했던 것 중에 아주 대부분의 뭐를 구했었냐면 첫 단원에서 닮음인 걸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많이 찾았단 말이에요. 대응변 찾고 자, 첫 번째 순서 어땠어? 닮음 찾고 닮음이 찾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변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본 변의 길이를 찾았단 말이에요. 항상 이 3단계였거든.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단 닮음인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바로바로 적용하자는 의미에서 중간 과정을 스킵한 게 이 공식이란 말이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부정 공식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 변의 길이를 찾다 보면 주황색 중에 하나 찾을 수 있고 파란색 중에 하나를 찾을 수도 있고 녹색 2개 중에 하나를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세 가지 공식 중에서 얘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유일하게 평행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정확하게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쓸모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쓸모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 적용할 때의 아이디어예요. 뭐 평사차즈. 근데 풀어보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 거야. 지금은 예제를 안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뭐지? 이럴 건데 당장 거예요. 오늘 첫날이니까. 하지만 풀어보면 내가 왜 이걸 강조했는지를 바로 느낄 거야. 자, 그래서 유일하게 삼각형 내부의 평행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럼 증명까지 다 했으니까 이건 뭐 딱히 빠질 것도 없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게 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두 번째 것도 이름이 있어. 일단 그림부터 그려볼게. 자, 저거랑 그림 똑같아요. 그게 똑같은데요. 그림 똑같아. 자,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 있는 것도 똑같아. 여기까지 완전 같죠? 네.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변의 길이의 대상이 좀 달라요. 그 책에 보면 얘네 책에 보면 선분의 길이가 일일이 선분 뭐 대 선분 뭐 이렇게 글씨가 장황하게 써있죠. 그거를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외워야 돼. 알았지? 내가 색깔 부분을 왜 했냐면 나도 지금 최소한으로 쓴 거야. 이거 원래는 선분 A, C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지. 니네가 잘못해서 이걸 그냥 국어 외우듯이 외울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내가 일부러 최소화해서 쓴 거고
니네가 암기해야 되는 건 이 그림의 구조야. 아, 알았지? 글씨 외우면 안 돼. 거기 써 있는 거 잘못된 거야. 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장황하게 써 있어요. 근데 변의 길이의 대상이 좀 달라. 이번에 꼭지점 뭐 쓰긴 했지만, 자, 변의 길이가 이번에 아까 부분이랑 전체 A, B 썼죠? A, B. 잘 들어. 그럼 이번에 A는 똑같이 썼어. 근데 이번에 B가 전체가 아니라 이 짧은 변.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그림이 C였지. 똑같이 적어라. D는 전체였지 아까는. 근데 이번엔 이 짧은 변의 길이가 D라고 위치만 바뀌었어. 그럼 이때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물론 얘랑 얘는 평행선이에요. 몰라서. 자, 그럼 이번엔 증명까지 해보고 한번 해보자. 잘 들어라. 선생님이 니네 나랑 도형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보조선 그리던 와중에 각 도형마다 어떤 보조선을 많이 쓰는지를 내가 강조를 많이 했었다. 첫 번째, 대각선.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 많이 그린다 했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 특정 점을 지나는 평행선도 많이 그린다 했었지? 그 다음에 원과 관련된 문제는 반지름을 많이 그린다고 했었어. 기억나니? 근데 얘는 뭐를 그려서 증명할 거냐면 그 중에 하나인 특정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릴 거야. 보조선으로서. 자, 뭐 그릴 거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잘 들어. 이해만 하면 돼요. 요거랑 평행한 보조선을 그려. 이렇게. 어디서 본 것 같은. 자, 이걸 왜 그렸냐면 잘 들어라. 성재야. 이걸 그리는 하늘- 순간 이건 평행사변형이죠. 네. 왜? 이렇게 평행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보조선을 그렸더니 한 쌍이 또 평행해졌잖아. 네. 그래서 이걸 그렸더니 여기가 평행사변형이 돼버려.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특징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았어요. 맞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B라고 써놨는데 그럼 여기 있는 B가 그대로 얘랑 같겠죠? 녹색 보조선하고 길이가 같겠지. 왜 같아? 평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보조선을 그렸더니 평행사변이 생겼다라는 거 뭐 인지했다면 잘했어. 근데 삼각형도 생겼잖아. 쪼개졌으니까. 그럼 그 중에 잘 봐봐. 일단 우리가 아까 확인한 거에 따르면 요 삼각형하고 전체가 아까 닮음인 거 아까 썼죠. 근데 얘도 닮음이다. 왜일까? 자, 일단 각이 여기 공통이고 누구랑? 전체랑도 공통이고 잘 봐봐. 아까 표시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동의각이었지. 저기도. 그 다음에 요렇게랑 요렇게도 동의각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요 점 찍은 게 이게 평사다 보니까 요거랑 요것도 동의각이잖아. 이해됐어요? 네. 첫 번째 얘랑 전체 닮은 맞죠? 점 공통각. 그런데 요거랑 요것도 닮은이지. 왜? 점각 똑같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일단 알아두자. 요 삼각형하고 전체도 닮음이지만 이 공식에서는 요 삼각형이 일단 AA 닮음이 성립해. 자, 그러면 닮음을 찾았으니까 대응변을 찾아야 되겠는데 현재 써있는 상태에서 대응변은 그러면 누가 되냐면 큰 삼각형에서의 A와 누가 대응변이죠? B. 야, 여기 별표면 여기 별표 아니거든? 맞지? B. 이해됐니? 그러면 A는 별표점 B랑 대응변이지. 근데 잘 봐라. B는 원래 이 삼각형의 대응변이었으니까 요것 대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이 B는 원래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지. 그래서 니네가 실제로 그림에서 적용을 할 때는 요것 대 요거는 잘 안 쓰고 요것 대 요거를 쓰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여기 와서 닮음이 됐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한 번씩은 좀 인지를 하자. 개념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C하고 대응변은 별표 각 D랑 대응변이죠.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라고 만들어지는데 처음 공부할 때니까 좀 조심하자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이 공식이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어봤더니 그럼 얘는 못 구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왜 못하는지 확인이라 한번 해보자. 왜 못하냐면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니까 자, 얘랑 얘가 대응변인 거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까지 성립을 하지는 못해요. 어디에서? 이 조건에서. 자, 잘 들으세요. 얘랑 닮음을 이용해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대응변 찾은 것까지 문제 없는데 이 길이랑 대응변은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사실 굳이 따지면 이게 평사니까 여기가 빨간색이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길이는 같지. 하지만 비율까지 성립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야.
자,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이 공식이랑 헷갈려가지고 쌤 이게 뭐 길이는 이건 그냥 글씨로 쓸게. 이게 쌤 선분 BC랑 선분 D이랑 같이 비율이 성립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안 된다. 알았죠? 이것까지 성립하는 건 뭐밖에 안 된다? 아까 우리 유치하게 만든 거 부전공식에서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오늘은. 알았죠? 연습하고 적용하는 건 나랑 문제 풀면서 하면 되고 니네 다음 시간까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림까지 외워와야지. 알았지? 노트 정리하면서. 자, 그럼 이걸 외울 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잘못 들었어. 아니 이 성재 자는 거 아니지? 왜요? 드르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지? 자, 잘 봐. 뭐가 숨 쉬는데요? 숨 쉬는데 코 고는 소리가 난다고? 자, 그럼 얘는 A 대 B가 C 대 D와 같아. 그림에 적용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책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림으로 외워야 돼. 그림이 중요해. 자, 그럼 A 대 B지. 그러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자, 이 색깔로 외우는 게 중요해. 언제?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으면 노란색 대 노란색이 파란색 대 파란색의 비율과 똑같다라고 외우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름 붙여봅시다. 아까는요, 왜 부전공식이라 했어요? 부분과 전체의 길이의 비를 언급했기 때문에 부전공식이었는데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은 전체 길이의 일부분들이죠. 여기 파란색과 여기 파란색도 전체 길이의 일부분들이죠. 그럼 다 부분이죠. 일부. 그래서 얘는 일부분 대 일부분 공식인데 귀찮으니까 부공식. 부분 대 부분 공식이라고 줄일 거야. 부부? 알겠죠? 그 부분 공식이야. 자, 줄여서 부분 대 부분 공식인데 얘는 그냥 줄여서 부분을 두 번 쓰기 싫으니까 부분 대 부분 공식 줄여서 부분 공식이라고 할 거야. 저건 근데 뭐야? 나랑의 약속이라고 줄임말이라서 그냥 쓴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평행선이 내부에 있으면 일단 니네가 머릿속에 탁 떠올려야 되는 건 부정공식이냐 부분공식이냐 뭘 쓸까를 고민을 하는 게 시작이야. 뭐가 있을 때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딱 그려져 있을 때. 알겠죠? 돌아가 있으면. 제 오른쪽 돌아가 있어도 구조만 맞으면 쓸 수 있어요. 아니 헷갈릴 수.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야. 네가 문제 풀 때 야 생각해봐. 니네 닮음 찾을 때 두 삼각형이 있으면은 반듯하게 둘 다 서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만 찾지 않았잖아. 네. 막 돌아가 있는 것도 찾았잖아. 그래 재밌어.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 단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기 좋게 그림을 그려줄까?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야. 그걸 찾는 게 이 단원에서 니네가 마찬가지로 문제 풀면서 적응해야 된다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첫 단원에서 실하게 풀다가 내가 언급했었던 나비 공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날까요? 모래시계 나. 모래시계라고 니네가 땡깡 부렸던 거 있었잖아. 모래시계잖아요. 맞아요. 나비야. 모래시계예요. 싫어. 내가 수업했으니까 나비 모양이야. 모래시계잖아요. 자, 나비 모양 공식이야. 땡깡 부리지 말고 잘 들어. 그거는 모래시계인데. 자, 그럼 얘도 평행선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모래시계 평행선이 아니에요? 방사능 먹은 나비 그치? 알았지? 당연히요. 방사능 피폭당한 나비 그치? 자, 어쨌든 잘 봐. 그럼 얘도 빨간색 둘이 평행선이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울었는데요. 너무 불쌍해서요. 자, 잘 봐봐. 자, 일단 얘도 왜 평행선이라고 했냐면 잘 봐. 노란색 보시면 삼각형과 평행선이 주어져 있을 때는 있잖아. 그래서 삼각형 그려져 있고요. 평행선까지 딱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범위상 이 네모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아. 자, 그랬을 때 닮음부터 찾아볼까요? 처음이니까. 얘랑 닮음인 거 우리 이미 경험했죠. 네. 막꼭지가 같고 억각 같으니까. 당연히 모래시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닮음인데 대응변을 그냥 바로 찾아볼게. 자, 잘 들어. 여기 편의상 A, 여기 B, 여기 C, 자, 여기 D, 왜 스몰 안 붙여요? 여기 다 스몰이잖아. 스몰 F. 자, 스몰 F 떴어. 그럼 대응변 찾아보자. 대응변은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의 A와 F.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F지. 맞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B와 AP? 자, 잘 들어가 봐라. 막꼭지가 억각이잖아. 그럼 각이 된다. 선분 B가 2랑 대응변이죠. 저 F 같죠? F. 자, B 대 E. 그 다음에 남은 변의 길이가 C랑 B가 대응변이 돼. 자, 요거는 사실 앞단원에서 닮음 찾을 때 많이 했던 거야. 맞아요. 근데 앞으로 닮음인 게 이제 이 구조에서는 너무 당연하니까 A의 닮음이잖아. 이걸 이제 안 하겠다고. 이 구조만 성립하면 빠르게 얘를 찾아서 풀겠다라는 거야. 자, 일단 공식은 내가 고집대로 나비 공식. 모래시계예요. 넥타이. 모래시계.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으로 외웁시다 우리. 자, 그림 이렇게 외웁시다. 나비요. 자, A랑 F가 대응변인 거지. 색깔로 외우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B랑 E가 대응변인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C랑 D가 이렇게 색깔끼리 대응변 된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씩 모래시계 확인을 하시면 그냥 저거 팔 되겠습니다. 공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희 팔 팔 공식. 되잖아요. 나비 공식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모래시계 뭐지? 나비 공식이라 하면 나비 공식이라고 그냥 정한 거예요. 안 돼요. 모래시계잖아. 저건 누가 와도 팔. 모래시계. 저거 그래, 주면 안 너는 돼. 모래시계 안 공식이라고 해. 전 팔공식이랄래. 팔 공식 저거 팔 되잖아요. 얘들아 왜 그래? 그러니까 아, 이런 거도 안 하면 자. 이런 거도 안 하면 유치하지 자. 않냐?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안 돼요. 니들이 인생 살아 그래. 아 짜증나 죽겠네. 왜 그러는 거야? 아, 자, 심심하잖아. 예제는 오늘은 연습 안 할 거야. 그냥 개념 설명만 하자. 자, 두 번째. 좋다. 몇 자, 시에요? 이제 거기 있는 그림 세 개를 설명한 건데 밑에 그림 생긴 게 똑같은 게 또 있어. 근데 새로운 공식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설명한 거에서 순서만 바뀌어. 적용되는 원리는 똑같아.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조건이 어땠죠? 삼각형에 평행선이 주어져 있으면 부전공식, 부분공식, 나비공식을 쓸 수 있어. 이거지. 네. 전제 조건이 뭐야? 평행선이 있을 때야.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림은 평행선이 없어. 없고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니네가 외워야 되는 부전, 부분, 나비 공식의 구조가 문제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어떤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한다고. 삼각형 ABC 삼각형 ABC 두 세트 그려져 있잖아. 두 번째 세트 한다고. 아, 그거 한다고. 자, 먼저 제목은 변의 길이가 평행선이 없어.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어. 어디를 한다고요? 그냥 설명이나 잘 들어. 어딘지 알아야지 생각 칠판이나 잘 들어. 15조. 자, 주어져 있을 때 와, 평행선인지 자 조건을 잘 들어. 아까는 평행선이 주어져 있었지. 이번에는 문제의 길이만 주어져 있을 때 얘는 평행선이 숨어 있어를 찾는 게 문제인 거야. 그림은 평행선 써져 있는데요. 안 써져 있다고. 그 결론이라고. 아, 이미 전에 나왔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알겠어요? 네. 닮음인 게 주어져 있으면 대응변 찾는 것과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을 때 닮음을 니네가 거꾸로 찾는 것과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 이게. 알겠어? 네. 닮음 적혀 있으면 대응변 찾는 거고, 오케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본인이 거꾸로 닮음을 찾는 거란 말이야. 그거랑 똑같아. 평행선이 주어져 있을 때 아까 3종 세트 쓸 수 있고, 이번엔 그 3종 세트에 쓸 수 있는 변의 길이 있죠. 모데모 막 써있던 거 있잖아. 그것만 써있고 평행선은 없어. 거꾸로 니네가 평행선을 찾아야 되는데 뭐 갖고 찾겠다? 변의 길이만 보고 빠르게 찾겠다 라는 거야. 근데 공식이 다르지 않아. 잘 봐. 바로 하면 돼. 이거는 뭐 증명도 없어요. 비율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 하나만 증명할게. 누가 나를 찾느냐. 주도 김치. 카드 회사요. 자, 누구야? 카드 회사요. 어떻게 알았냐? 얘기야. 카드값 나갔어. 선생님 얼마 나갔어요? 알아서 뭐하게. 선생님 월급을 대충 알아낼 수 있어요. 가장 받기 싫은 문제라고. 알려주세요. 얼마 나갔어요? 시끄러. 선생님 월급 얼마예요? 예? 월급 월급. 얼마예요? 300만 원. 40만 원. 자, 400 잘 봐봐. 40. 자, 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빨간색이 평행하다고 내가 지금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선분만 딱 그려져 있는데, 선분만 그려져 있어.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요. 이거 얘기 좀 하자. 내가 이거 모르고 하나 얘기 안 했다. 까비. 자, 공식은 외우는데, 자, 이게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부분 대 부분의 길이의 비가 부분 대 부분의 길이의 비하고 똑같다 그랬지. 네. 그래서 부분 공식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적용되는 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자, 예제를 안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길이를 측정해 봤더니 여기가 6cm고 여기가 4cm야. 네. 약분하면은 3대 2지. 맞니? 네. 그럼 이 공식에 따르면 반대쪽도 노란색하고 비율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쪽이 길이가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뭐는 계산할 수 있냐면 노란색의 길이에 비해 3대 2가 반대쪽도 유지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의 비율이면 여기가 2의 비율이다까지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고. 예,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여기가 실제로 10cm가 주어져 있으면 3대 2 계산해서 이 길이도 계산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건 A단계고 너무 쉬운 거고. 어쨌든 6대 4 비율이 적혀 있으면 반대편에 무조건 몇 대 몇이야? 6대 4. 약분해서 3대 2가 된다라는 거야. 그게 부분 대 부분인데 이걸 조금 더 물 흐르듯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3대 2지.
평행선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며. 오케이? 그럼 평행선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3대 2인 거를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3대 2죠? 3대 2를 평행선 따라서 반대편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돼. 3대 2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3대 2가 평행선 따라 반대편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3의 비율이었지. 그게 바로 이사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3의 비율이야. 내가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면 이걸 찾기가 힘들다고. 네? 알겠어요? 자, 헛소리하지 말고. 여기 2의 비율이었지. 여기 2의 비율도 평행선 따라서 어떻게 돼?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빨리 쓰는 건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 연습은 나중에 하자고. 자, 어쨌든 그거였고. 자, A랑 B랑 C랑 D랑 다 나와 있는데 자, 그냥 다 쓸까? 여기 F까지 쓰자. 평행선인지는 모르는데 문제 조건에 뭐가 나와 있냐면 A랑 B랑 길이의 길을 측정해 봤어. C랑 D의 길이도 측정해 봤어. E하고 F도 길이를 측정해 봤더니 얘네 셋이 비율이 친구예요. 다 같으면 사실 두 개만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셋 중에 두 개만 같으면 돼. 그냥 무조건 다 같다가 아니야. 셋 중에 두 개만 같으면 돼. 됐다. 그러면 얘는 빨간색이 무조건 누구랑 평행선이냐면 E랑 F가 평행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대. 근데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증명만 해보자. 얘들아, 저걸 만족하면 자, 내가 방금 뭐라 했어? 두 개만 같아도 된다 했지. 그럼 두 개만 같으면 이것만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닮으니까. 그럼 이 조건에서는 무슨 닮음이에요? 자, 이번엔 AA가 사실은 안 돼요. SAS. 그렇지, SAS지. SAS죠? 자, 네, 여기 공통각이잖아. A 네. 아닌가? 닮음인 거 이해됐습니까? 네. 자, A 대 B 한 쌍, C 대 D 두 쌍. 그 다음에 끼인각이 공통이잖아. 따라서 이 삼각형과 전체가 SAS 닮음이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닮음인 걸 찾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행에서 각이 같은 게 아니라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대응각이 돼버려. 동의각으로 갖다가 쓰지 않았어. 평행선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대응각이 되는 거지 동의각 갖다가 성립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닮음끼리 대응각 같다를 적용했더니 얘네들은 동의각 같다가 된 거지. 이게 결론이지. 아까는 평행선이어서 동의각 같다를 썼지. 순서가 다르지. 조건이 달라서 그런 거야. 평행선 있었어 문제?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아까 얘기한 거라고. 다르고 다르다. 하지만 공식의 구조는 어때요?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그림 6개지만 외워야 되는 공식은 3개밖에 없는 거야. 순서만 달라. 조건만 다른 거야. 위에 건 평행선이 있을 때, 아래에 있는 건 변의 길이만 있을 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SAS 닮음이 돼서 결국엔 동의각 같다가 되기 때문에 얘랑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평행선이 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이 내용은 뭐를 하기 위함이었어? 평행선 찾기 위한 내용이었다라는 건데 무슨 공식으로 적용한 거야? 부정 공식이란 말이야. 자, 그럼 두 번째도 그냥 쭉 하면 돼요. 자, 이거 그림이랑 똑같아. 조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뭐만 달라? 평행선이 없고 변의 길이가 이제 거꾸로 주어져 있는 거야. 자, 얘도 내부에 빨간색이 주어져 있는데 평행선인지는 모르겠어 사실은. 그런데 변의 길이를 써 있는 것을 봤더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A랑 B랑 길이의 비 측정해보고 C랑 D랑 변의 길이 측정해봤더니 또 둘이 같대. 됐니? 자, 이게 적용되면은 무조건 뭐가 성립하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평행하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책에 이게 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설명만 듣고 넘어가면 된다. 여기 증명 문제만 보니까 많이 안 실려 있더라고. 첫 단어를 비하면. 그래서 문제를 자꾸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서가 있어야 돼. 개념서에 그런 게 나와요? 당연하죠. 증명 다 나오죠. 개념서가 증명 안 나오면 그게 개념서야? 개념서가 뭔데요?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책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서. 어떤 책이요? 문제는 거의 안 실려 있고 글씨 위주로만 써 있는 거. 수학의 정석 같은 그거 거.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원래 니네 그런 것도 하나씩 사서 봐야 돼. 아이고. 근데 우리 교재가 물론 개념형에 개념편에 보면 개념이 쭉 써있긴 하지만 사실 개념서만큼 막 써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개념서가 있으면은 특히 자기가 좀 내용이 어려우면 도형이 특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개념서를 하나 정도 사는 게 좋아 사실. 샤프 좋은지.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얘도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러면
부분 대 부분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게 문제 조건에 확인이 됐으면 무조건 얘네들은 무슨 선이 된다? 평행선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네. 자, 지금 얘기하지만 지금 이 조건에서는 길이만 주어져 있지 평행 조건은 없는 거야. 평행 조건을 찾는 게 목적인 거란 말이야. 하지만 공식의 구조는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나비 모양 공식도 똑같다. 모래시계. 자, 모래시계 공식도 똑같다. 자, 모래시계. 팔. 다시 나비 모양을. 그래. 말먹는 자, 얘도 똑같아. 변의 길이를 다 측정해봤더니, 자, 이번에 반대로 써야지. A 대 왜요? B가 같아. 내 말이죠. 그 다음에 C랑 D를 측정해봤더니 C 대 D도 측정해봤어. E랑 F도 측정해봤어. 다 맞아요. 다 같아. 이게 다 같으면 얘랑 SSS 닮음이죠, 사실. 네. 그렇죠? 둘이 닮음이죠. 아까랑 똑같이 닮음 조건으로 증명하는 거야. 이거 성립하면은 SSS 닮음이잖아. 심지어 A 대 B가 없어. 그래도 닮음이야. 왜? 막곡지각이잖아. 그럼 이번엔 SAS 닮음이지. 한 쌍 같고, 두 쌍 같고, 끼인각 같고. 맞냐? 이해됐어요? 저거랑 똑같아. 하나만 굳이 세 개가 다 있을 필요가 없다고. 끼인각 때문에 다 닮음이 성립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야. 자, 어쨌든 평행한 건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네. 써있죠. 하지만 둘이 닮음이기 때문에 저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대응각이 돼버리고 이게 대응각이 돼버린다. 그래가지고 각이 같아졌지? 자, 따라서 얘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A랑 B가 평행선이 된 거야. 자, 일치하는 거 알겠죠? 변의 길이만 갖고 평행선이 없는 것 같았지만 생겼구나. 이걸 찾아내는 게 여기에서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